자, 놀부입니다. 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일기 신도시, 이 경기도죠. 일단 분당을 포함한 이 5개의 도시에 17.28km/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연말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공모하고 발표하는 것 그 사이에 투자 수요들을 막겠다. 이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묶는데 분당 외의 지역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읽어보죠. 일기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를 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를 했다. 예. 그래서 일산, 그리고 분당, 안양, 군포, 부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해당 지역의 토지 주거용 제외입니다. 주거용.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거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속도를 좀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단지 내 상가, 도정법에 따라서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내 상가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라는 목적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던 분들은 아니구나, 한숨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상가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상가가 큰 이익을 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막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최근에 일기신도시의 동의우를 건넨 이 모습들을 보면은 상가 동의우를 최초 먼저 거두면서 인원수를 규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단지 내 상가 제가 특강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재건축은 전체 75% 동의 플러스에서 각 동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합 설립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상가와 조합 간의 분쟁이 사실 재건축의 시간을 많이 늘어뜨리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 이 재건축 역사 20년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어요. 최근에는 강남의 모든 단지가 상가와 함께 이 재건축을 하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 독립정산제라는 거예요. 독립정산제. 그래서 상가에서 올라오는 이 아파트 물량은 상가 거고, 그 이상의 인원이면은 조합한테 일반 분양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도 손해보는 게 없고 상가도 손해보는 게 없는 윈윈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양, 물량, 일반 분양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 메이플자이 보시면 5구제곱이 2개인가 3개밖에 안 나왔죠. 이유가 다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가져가면서 일반 물량이 다 소멸하게 된 것이에요. 원베리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 단지들 마찬가지고, 앞으로 재건축되는 단지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단지들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상가 소유주들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강남에서 학습을 한 투자자분들이 일기신도시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일기신도시에 많이 들어갔고, 특히 분당에 많이 투자하시고 들어가셨죠. 강남에서 상가가 이 아파트 지분 대비했을 때 3배에서 5배 금액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분당은 어떨까요? 분당은 아파트 지분보다 상가가 지금 더 싼 상황이에요. 강남은 3배, 5배 비싼데 분당은 아파트 지분보다 거의 3분의 2 값밖에 안 하거든요. 절반값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신도시 발의안 나온 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30년 3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범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지분을 통해서 입주권을 확보하는 거죠. 사실 입주권을 확보한다고 해서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권리만 취득하고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투자 세계에선 어떻습니까? 추가 분담금은 나중에 전세를 끼던가 입주 때 내는 거니까 이거는 레버리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초 들어간 투자금에 비해서 수익금이, 차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이제 상가 투자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좀 비싸거든요. 일반 분양가 수준이니까 비싼 편인데도 여러분들 당첨될 수 있습니까?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지분을 통해서 입주권을 확보하면 당첨된 정도의 수준의 효과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엄청난 거고, 또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이미 여의도나 목동, 강남에 그 투자자들이 붙으면서 상가들이 굉장히 작은 상가들이 많아요. 작은 상가들이 많다는 거는 가격이 싸다는 거죠. 예, 거의 뭐 한 평, 두 평짜리 뭐 3억, 5억, 뭐 6억, 10억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가죠. 이런 상가를 통해서는 3억, 5억, 6억, 10억이면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뭐 20억, 30억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에 최초 들어가는 투자금 자체가 몇 배로 차이가 나죠. 그럼 수익률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상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점을 노리고 상가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걸 정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합심을 해서 5군데가 합심을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상가 쪼개기도 방지를 하고, 예, 그리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요거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또 2천만 원 벌금,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위약금이 또 나와요. 이행강제금이 매년, 이건 평생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세이브 한 거죠. 세이브 한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이거는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세한 상황이 지금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고 추후 상황을 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떻죠? 원래는 이렇게 이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있는데 주거지역이죠. 지금 발표한 데는. 그래서 토지가 60제곱 초과 이건데, 아마 강화된 걸로 해서 6제곱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는 이제 다 대부분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냐인데, 이게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예고를 하면 5일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0일까지고 11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안에 계약을,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이 안에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발표한 거는 상가의 그 파괴력,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거예요. 아시죠? 돈 되는 자리는 계속 묶는 거. 예.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는 이 상가가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물건이기 때문에 막는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7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또 발표를 해준 겁니다. 돈이 되는 자리를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선도지구는 11월에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2월 31일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강남도 지금 4년, 뭐 5년 연장으로 지금 계속 가잖아요. 여기도 계속 연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1기 신도시도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불쌍한 거는 이제 분당을 제외한 도시의 상가들의 상가 소유주들은 이거 힘들게 됐습니다. 팔기가 힘들잖아요. 가뜩이나. 이런 상업시설들은 굉장한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들도 아파트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 다 풀어줬잖아요. 빌라도 다 풀어주고. 근데 여긴 반대로 거꾸로 상가를 묶어버렸어요. 상가를. 제 특강에 이제 나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단지 내 상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일단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취득세 중과. 지금 다주택이신 분들, 1주택이신 분들 다 주택 추가로 매입하시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상가는 입주권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리처분까지는 분양 신청이죠. 그 전까지는 주택수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한 메리트예요. 분당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파트 값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서울의 중급지, 외곽지보다 많이 나왔어요. 거의 서울의 초상급지 수준은 아니지만 반등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가는 아직 저렴하단 말이에요.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저렴한 상태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상가로 받아도 이득입니다.
예, 상가로 받아도 큰 이익이고 입주권 받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7월 5일이니까 5일 남았네요. 5일장. 예, 5일장 동안 분당에 단지 내 상가를 여러분들이 1, 2억 정도로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 용적률이 높으면 안 됩니다. 낮은 단지에 잘 안착을 해 놓으면 이게 또 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상가 투자 못 하는 겁니다. 이날 이후 지나가게 되면 끝인 거예요. 네, 끝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저의 그 단일의 상가 이제 강의 일기 신도시 타겟으로 한 단일의 상가 강의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한 이 많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찾아놓은 분당의 상가 이 저렴한 것들 이것은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은 이제 7월 10일 전에 매수를 해서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되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02-6733-3333입니다. 네. 자, 오늘 속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틈새 시장 전략,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라이브에서 화요일이죠. 화요일 점심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